달콤한 유혹 설탕. 과연 그 달콤함의 정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 설탕이 주제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단맛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특히 이제 담배 끊은 이후에는 단 거 이제 많이 찾게 되고. 네, 이미숙 박사님. 네, 요즘 뭐 설탕이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어쩌는 얘기가 많지만 지금 보니까 같은 세대신가 봐요. 설탕 선물 받은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잣집 또는 그 이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먹을 만큼 굉장히 귀했던 감미료입니다. 심지어는 왜 귀하면 이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처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특히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흑사병이 유행을 했을 때 처방에서 설탕이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서 설탕을 많이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예전엔 굉장히 귀했죠. 요즘과는 많이 위상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랬던 설탕이 요즘은 또 건강, 또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탕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설탕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 먹는 게 가장 좋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도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가족 건강 생각하는 주부들이라면 오늘 방송 놓치지 않고 보실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요. 전화와 인터넷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 다양한 종류의 단맛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설탕이 있어요. 각설탕 있고 흑설탕, 백설탕, 황설탕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원료는 다 같은 거죠, 이미숙 박사님? 그렇죠. 대부분 그 설탕을 만드는 원료로는 사탕수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사탕무도 역시 그 설탕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탕수수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수율도 높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들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수수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일반적인 뭐 그냥 갈대처럼 생겼는데 그 줄기 안에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당분이 10에서 20% 정도 당분이 들어있는데 10에서 20% 정도라면 과일의 단맛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수박들 많이 파는데 수박 단맛이 한 뭐 11에서 1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맛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사탕수수 줄기에 당분이 많으니까 거기서 추출을 해내는 건데 먼저 착즙을 한다 해갖고 이제 분쇄를 한 다음에 짜내는 거죠. 그래서 짜내면 이제 액체 상태로 되는데 그 액체 상태를 다시 여과를 시킵니다. 찌꺼기가 많으니까 여과를 시키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그 가열을 해가지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거기 설탕 가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려요. 이제 주부님들 세탁하실 때 탈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화된 설탕은 남고 그 물 액체 부분은 빠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면 그것이 이제 원당, 원료당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시 녹여서 정제하고 또 다시 재결정화 시킨 다음에 또 역시 탈수 과정 분리해서 완전하게 건조를 시키면 우리가 먹게 되는 설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설탕이 어떤 설탕이 몸에 좋으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나 황설탕 이게 좋다 그래서 집에서 저도 꼭 흑설탕이나 황설탕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궁금해요. 그럼 약간의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설탕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제품 표면에 분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얀 설탕인 경우에 이제 백설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당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당 처음에 말했던 그러니까 사탕수수 막 짜낸 그 원당을 100%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갈색 설탕 역시 원당 100%죠. 그렇네요. 흑설탕은 원당에다가 약간의 캐러멜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캐러멜이 있습니다. 들어가요? 예. 유기농 황설탕도 유기농 원당 100%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하얀 설탕이에요. 백설탕이요? 원당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내는 게 백설탕입니다. 근데 정제를 이제 그 농축을 시켜서 설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끓이는 거죠. 끓여서 맨 처음 만들어내는 게 하얀 설탕인데 그게 하얀 설탕 만들고 남아서 탈수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탈수를 했는데 그 안에도 당분이 아직 많아요. 그거를 2차 또 다시 정제를 합니다. 다시 가열을 해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갈색 설탕이에요. 세 번째로 또 다시 가열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흑색 설탕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분은 가열을 하면 예전에 떡볶이 떡볶이가 아니라 볶기 만들 때 해보셨죠? 네. 설탕 가열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해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예, 그걸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갈색 현상, 설탕이 만들어지고 그 흑색 설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흑색 설탕은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흑색 설탕은 블랙 슈가라 그래서 정말 정제를 전혀 하지 않은 설탕이에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당밀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당밀은 원당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당밀이거든요. 예, 그 찌꺼기 안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향미 성분도 들어있고 영양 성분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버리죠. 예, 버리거나 또는 럼주 만들 때 쓰는 성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쓰고 배탕 다른 설탕을 만드는데 흑설탕을 만들 때는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되는 그 흑설탕의 경우는 3번째 과정에서 만들어낸 설탕이고 그래서 그건 블랙 슈가라고 안 하고 다크 브라운 슈가라고 또 이름을 그렇게 영어로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흑설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분표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색깔을 조금 더 내고 향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캐러멜을 넣어서 약간 보시면 촉촉한 느낌도 들죠. 약간 찐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예. 이게 사실은 뭐 정제를 덜하고 뭐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럴 걸 예상을 그런 생각도 하셨거든요. 그거는 캐러멜을 넣었기 때문에 캐러멜 그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가장 미미하다. 좋고요. 있어도 아주 미미해요. 예,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 먹어서 내가 비타민을 보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저는 네. 2가지 큰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요? 우리는 보통 빨래를 계속 빨다 보면 하얘지니까 그렇죠. 흑설탕, 그다음에 황설탕, 그다음에 백설탕이 딱 마지막에 나온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는 게 놀라웠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냥 흑설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흑설탕은 블랙 슈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보고 있는 이 흑설탕은 사실 영어로는 다크 브라운 슈가. 예,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겠네. 그리고 또 아무튼 이 3가지 설탕 모두가 영양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유기농 설탕도 많이 나와서 집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유기농은 뭐예요, 그럼? 유기농 설탕은? 예,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원당을 만들 때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탕수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그렇죠. 사탕수수 재료 자체가 예, 사탕수수 자체가. 그런데 이제 유기농 설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래 원 재료가 유기농인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흰설탕이랑 뭔가 다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전혀 흰설탕으로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되게 이제 정제를 좀 덜하고 당미를 더 섞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농 설탕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3가지 당분의 그 당류에 비해서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예. 선생님, 당밀이 뭐예요? 당밀이요? 아까 잠깐 나왔죠? 잠깐 나왔는데. 원당을 만들어내고 원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액체를 짜내고 당을 만든 거잖아요. 원료 당을. 그러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당밀이라고 해요. 예.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유기농 설탕인데 이제 색깔만 보면 뭐 황설탕이나 또 흑설탕의 중간 정도 그런 정도 별 차이는 색깔이네요. 없어요. 예. 색깔적으로 봤을 때 차이는 없죠. 그런데 이제 단맛이 조금 덜하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 백설탕이나 뭐 황설탕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분을 다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유기농 설탕은 당밀이 섞여 있어서 단맛이 좀 약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주로 그럼 이제 다 단맛이 약하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죠. 보통 이제 커피를 타 먹을 때 기억해 보면은 유기농 설탕도 있고 이제 그냥 설탕 있잖아요. 그럼 유기농 설탕은 조금 넣어도 좀 덜 달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을 맞게 하려면 좀 양을 많이 넣던데 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설탕의 섭취를 좀 줄이고 건강을 생각하겠다 해서 유기농 설탕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양을 그렇게 늘리시면 안 되죠. 근데 안 달어.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어. 해서 평소에 1숟가락 넣으시던 거 2숟가락 넣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타로 담배 핀다 이러면서 2갑 피시고 예, 알코올 도수 낮은 술 먹어야지 이러고 2병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팍 와닿네요. 그렇죠. 술 약하다고 더 먹으면 더 안 좋죠. 그렇죠. 야. 그냥 단맛이 정말 내가 입으로 먹었을 때 달달하고 느낀 것만 이게 당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다당류, 단당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즉 당류 섭취를 그걸 당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단맛나처럼 생각이 드는데 단맛이 나는 당과 단맛이 나지 않는 당류 그걸 모두 다 포함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뭘 먹냐면 밥을 먹죠. 예, 밥 안에 즉 그 쌀 안에 쌀을 비롯한 모든 곡류 안에는 녹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 녹말이 아까 복합자당류, 다당류에 속했는데 그렇죠. 녹말 성분이 뭐냐면
그게 포도당이에요. 분해되면 포도당이 예, 분해되면. 저는 그게 진주 목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분해되면 결국 낱낱이 진주 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달지 않지만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는 당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입에서 달건 입에서 달지 않건 그걸 그러니까 동일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햄버거 별로 달지도 않은데 여기 웬 분이 있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햄버거 빵에는 곡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소스 같은 거 보면 좀 달짝지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당류도 첨가가 됩니다. 자장면도 마찬가지로 면 자체에는 이미 또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전분으로. 그리고 자장면을 볶을 때 물론 뭐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장면은 달콤한 맛을 또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을 좀 집어넣게 되고요. 소스 만들 때. 그 옆에 있는 근데 저는 흰우유가 우유 어머나 난 설탕 안 넣어서 먹었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유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유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단맛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심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유당이 들어있는데 그 유당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에서는 당이 되는 거고 탄수화물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옆쪽에 이건 이온 음료죠. 이게 멀건 뜬물같이 생긴 안 달아서 그거 사 먹는데. 음료도 안 달죠. 근데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 한 컵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12.6g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온 음료가 또 그렇게 설탕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스포츠 이온 음료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피로 회복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런 경우에 이온만 무기질 이온만 들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당분이 들어 있는 것이 운동하면서 썼던 글리코겐을 더 다시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단맛이 나죠. 그렇지만 너무 단맛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콜라나 사이다만큼은 달지 않죠. 그런 적절한 수준으로 한 것이 12.6g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오렌지 주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연히. 과당도 들어있고 설탕 성분도 들어있죠. 설탕을 넣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오렌지 주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무가당 주스 있잖아요. 무가당 주스. 이거는 이제 설탕 안 들었다고 해서 많이 드시고 하는데 무가당은 그럼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시니까 그럼 답변해 보세요. 무가당. 말로만 하면 아닌 거죠. 안 들어갔으니까 무가당이죠. 가짜가 더할 가짜잖아요. 그렇죠? 더하지 않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무당이야? 그건 아니죠. 무가당이지 무당은 아니라고요? 무가당 먹었는데 되게 달아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원재료에 당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0% 오렌지 주스인데 뭐할러 거기다가 다른 당을 더 넣어서 너무 달게 만들겠어요. 원래 맛있는 맛 그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 섞어서 뭔가 좀 다르게 만들려고 하면 그럴 때는 당을 첨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가당은 절대 무당이 아니다. 그래서 당분을 제한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무가당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도 그냥 시원하게 하시네. 근데 그 시중에 보면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그 무설탕은 뭡니까, 그러면? 무설탕은 진짜 무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무설탕인데 달아. 맞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종류의 당을 넣은 거예요.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많이들 소비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감미료를 넣어서 우리는 좀 더 건강에 좋게 만들었어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죠.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은 대신에 다른 감미료를 넣었을 테니까 한번 그 식품 성분 분석되어 있는 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단맛으로 뭘 넣었다 하는 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저는 노래가 하나 생각나요. 뭐요? 난 참 바보처럼 무설탕, 무가당 개념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뭐 무가당이 뭔지 무설탕이 뭔지 배워봤는데 그럼 무설탕이나 무가당인데 뭐 단맛 났다. 그리고 좀 전에 무설탕 같은 경우에 그럼 감미료가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렇죠.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단맛들은? 화면에도 뭐 좀 나와 있는데 함께 보죠. 보면 노 슈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당분, 무설탕, 뭐 무첨가 되어 있고 여기도 무설탕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설탕 성분은 0. 그런데 그거 말고 뭘 썼는지 표시가 되어 있죠. 자일리톨 썼고 말티톨 썼고 솔비톨을 사용했다. 이런 톨들이 식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가공을 거쳐서 알코올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맛은 나는 근데 열량은 좀 적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감미료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감미료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뭐 인공 감미료도 있고 또는 뭐 추출해낸 그런 감미료들도 있고 천연 감미료, 인공 감미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천연 감미료에는 뭐 올리고당이나 액상 과당 이런 것들 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인공 감미료라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즈, 스테비오사이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설탕의 문제인 일단 충치를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합성 감미료, 인공 감미료들은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이 인공 감미료들을 많이 먹어도 되냐 하는 데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설탕이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 뭐 열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면에서도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인공 감미료 중에 뭐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청량음료 보시면 다이어트용 뒤편에 보면은 아스파탐 넣었다고 써 있어요. 굉장히 단맛이 강해요. 예, 설탕에 비해서 약 200배 정도. 200배. 200배. 예, 그러니까 설탕을 뭐 1g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훨씬 적은 양만 넣어도 그만큼 정도의 단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스파탐 이외에도 요즘엔 수크랄로즈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무슨 제과 제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음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설탕의 한 600배 정도 600배. 단맛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정말 달구나 하고 느끼면서 단맛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면에서는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또 뭐 소주 만들 때도 단맛 나는 거 감미료를 소주가 다시죠.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요 설탕 대신 음식에 넣을 때 꿀이나 뭐 엿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뭐 그런 거는 괜찮죠? 어떤가요? 괜찮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설탕을 먹지 말라 또는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설탕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일단 충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꿀이나 물엿은 두 가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충치를 유발하고 그리고 또 역시 비만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히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아까 설명드렸던 백설탕이나 뭐 그런 설탕처럼 비타민 무기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꿀이나 물엿 같은 경우 약간의 미량의 그 영양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설탕은 너무 나쁘니까 그러면 꿀로 먹어야지. 그리고 막 단맛, 나는 단맛을 좋아해 막 집어넣으시면 그것 역시 혈당을 올리고 충치를 유발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론 이제 귀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일단 건강식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강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대체 감미료는 아니에요. 천연이라서 그러니까. 엄청 먹어요. 설탕이건 물엿이건 꿀이건 선택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더 안심하고 먹어도 되니까 많이 먹는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니까. 다 적절히 먹어야겠네. 저희 지금 앞에 지금 뭐 설탕 있고 꿀 있고 물엿 있고 올리고당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가요? 요즘 또 가정에서 올리고당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많이 사용하시죠. 올리고당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열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충치를 유발하지 않고 또 비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또 장에 내려가서 대장에서는 비피더스균의 그 생식을 더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유산균 증식을.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올리고당이 저렇게 제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잘못하시면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제품명은 써 있는데 올리고당 별로 안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일리톨 해갖고 샀는데 자일리톨 100% 아닌 경우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소개도 많이 방송이 되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올리고당도 100% 올리고당이 아닌 제품들도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자라면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올리고당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올리고당은 또 너무 가열을 오래 하면 파괴가 되니까 음식하실 때 마지막에 하시거나 또는 가열하지 않는 조리에 좀 넣어서 뭐 무침 같은 데 넣어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뭐 부작용 보고도 있기는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식이섬유소 많이 먹으면 가스 차는 거랑 비슷하게 올리고당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스턴트맨이 딱 깨고 나오는 유리 있죠? 그것도 설탕으로 만든 그렇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근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그 원리가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까 뭐 과자에 넣어두셨던데 그 설탕 오래 장마철 지나고 나면 제대로 안 묶어놨을 때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그러는 거 보실 거예요. 예, 그게 습기를 흡수하는 흡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과자랑 같이 넣었다 그러면 과자보다 설탕이 그 수분을 흡수하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과자를 더 바삭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설탕도 사실은 이제 보관해놓고 먹잖아요. 설탕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 보관은
뭐 실온이고 뭐 아무 상관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밀봉. 밀봉. 그러니까 완전히 지퍼백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비닐봉지에다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오래 두면 사실 유통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설탕은 안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굳어져서 못 먹거나 개미가 들어가서 못 먹어요. 예, 개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밀봉해서 보관만 하시면 실온에서 보관을 하셔도 뭐 3년, 4년 계속 두고 쓰셔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음식마다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음식할 때는 진짜 설탕을 저도 해보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뭐 아무거나 막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조리법에 따라서 설탕을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하게 쓰는 설탕 쓰는 법. 사실 그거는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거기 때문에 맛이 잘 어우러지는 설탕을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맛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백설탕은 아무런 잔맛이 없죠. 네, 다른 맛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한 단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요리에 넣으셨을 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거긴 한데 특별히 향이 있으면 더 좋다 하는 요리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향이 약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과 제빵 요리를 할 때는 백설탕보다는 뭐 갈색 설탕을 사용하시면 약간 단맛은 나면서도 조금 더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황설탕은 약간의 향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가정에서 뭐 약과나 수정과 만드실 때는 백설탕 안 쓰시죠. 그럴 때는 모두 다 흑설탕을 쓰세요. 그거는 해보면 그게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물론 색깔도 더 예쁘게 뭐 약식의 색깔이나 뭐 수정과의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캐러멜 향 때문에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떤 뭐 백설탕을 쓰느냐 황설탕을 쓰느냐 이런 것은 요리에 따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 궁금증 인터넷 통해 들어온 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어주세요. 새로 산 설탕이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약간씩 셉니다. 설탕이 새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누가 퍼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단 새 제품을 샀는데 새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설탕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 용지에는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구멍이 굉장히 미세해요, 사실. 그래서 만약 그 구멍이 너무 크다면 정말 설탕이 다 빠져나가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빠져나가는 설탕은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설탕 입자가 좀 부서져서 아주 작은 입자가 됐을 때 미세한 그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사실 없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또 하나 배웠네요. 미세한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설탕 샌다고 너무 기분 나빠지는 또 말아야겠습니다. 많이 세면은 좀 환불해야죠. 이만큼 많이 샜다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설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설탕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까지 또 개념을 넓혀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설탕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최고일 것 같기도 한데요. 생활 속에서 설탕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미숙 박사님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줄이십시오. 역시 줄이시면 됩니다. 뭐 박주아 아나운서 계속 너무 정리를 잘하고 계셔서 안 먹을 수 없다. 사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 더 즐거워지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설탕이나 또는 다른 당류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단맛 없이도 살 수 있다, 또는 내 건강 단맛은 좀 괴롭다, 이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아예 안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꼭 설탕을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원하는 좀 더 행복하게 사시는 방법으로 맛을 높여주기 위해서